대부분 사람들은 살면서 몇 번씩 치과를 거쳐가게 됩니다. 저희 회사는 치과와 관련된 사업을 하는 회사로서 지금부터 이제 저희 회사의 치과용 3D 프린터 개발 사례에 대하여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목차로는 저희 회사의 제품 및 기술에 대한 소개를 드리고 치과 3D 프린터 활용에 대한 동향, 그 다음에 치과 3D 프린터 개발 주안점 및 개발 현황, 또한 이제 향후 개발 제품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제품 홍보 및 판매에 대한 활동 등에 대한 순서로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치과 디지털 임플란트 분야에서 유용하게 사용되는 솔루션 개발 전문 기업으로서 임플란트 플래닝 소프트웨어, 디지털 3D 디바이스, 임플란트 제품 및 툴킷 등 디지털 임플란트 분야에 필요한 대부분 분야의 제품군을 개발하고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먼저 저희 회사의 주력 사업인 소프트웨어 부분으로 온디맨드 3D라는 소프트웨어는 환자의 CT 이미지를 분석하고 임플란트 수술을 계획 및 시뮬레이션하는 목적의 소프트웨어로서 PC의 윈도우처럼 치과용 CT 장비에 탑재되어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150개국 이상 42,000개 이상의 라이센스가 판매되었고 다양한 국가의 글로벌 CT 장비 제조업체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인투가이드라는 소프트웨어는 임플란트 수술 계획에 따른 정확한 위치 좌표를 반영하여 의사의 수술 시 보조도구 역할을 하는 서지컬 가이드의 3D 프린팅 데이터를 생성하는 소프트웨어입니다. 다음은 3D 프린터입니다. 저희 소프트웨어에서 생성된 3D 출력 데이터를 활용하여 다양한 치과 치료용 기공물을 제작하는 데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의료 인증을 획득한 고분자 레진 재료를 이용하는 DLP 방식과 흡사한 LCD 방식의 3D 프린터입니다. 또한 구강 스캐너는 저희가 현재 개발 중으로서 기존의 환자의 구강 내에 몸을 떠서 석고로 모형을 만들던 아날로그 방식을 대체할 수 있는 환자 구강 데이터 획득이 가능한 디지털 디바이스입니다. 그리고 임플란트 제품 중 하나인 픽스처는 구강 내에 식립되어 인공 보철물의 뿌리 역할을 하는 중요한 제품으로서 티타늄으로 절삭 가공한 후 표면 처리를 통해 보온 입자의 거친 표면을 구현하여 골 융합성을 높인 그런 제품입니다. 현재 개발 중인 플라즈마 멸균 표면 처리기는 앰플에 담겨 유통되는 임플란트 픽스처를 수술 전에 살균하고 또한 픽스처의 표면에 친수성을 높여 혈액과 뼈와 더욱더 잘 엉겨붙을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의 후처리 장비입니다. 이렇듯 저희는 치과 임플란트 수술 전반에 활용되는 모든 분야의 솔루션을 개발하여 제공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치과용 3D 프린터 개발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현재 치과의 3D 프린터 활용 동향에 대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치과 업계는 디지털 덴티스트리라고 이름 붙여진 전환기를 맞아 기존의 아날로그 방식에서 소프트웨어와 장비를 사용하는 디지털 방식으로 빠르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의 제품군은 모두 이러한 디지털 덴티스트리를 가능하게 하는 목적의 제품들입니다. 보시는 사진은 각 치과들이 디지털 치과임을 환자들에게 홍보하기 위해 설치해 놓은 디지털 장비 쇼룸으로서 치과의 최신형 디지털 장비들은 치과의 경쟁력으로 인식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디지털 임플란트의 이해를 위해 수술 과정에 대해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자의 임플란트 수술이 결정이 되면 CT를 촬영하고 구강 스캔을 실시합니다. 이렇게 수집된 환자 구강 데이터를 저희 온디맨드 3D 소프트웨어를 통해 보이지 않는 질환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 위치를 선별하여 필요한 임플란트 픽스의 종류, 식립 위치, 각도, 심도 등을 미리 시뮬레이션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술 사전에 수술 후의 구강 3D 정보를 미리 예측할 수 있기에 수술 후 환자 구강에 맞는 서지컬 가이드와 인공 보철물을 수술 전에 먼저 제작해 놓을 수 있어 당일 모든 과정을 끝마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렇듯 사전 준비를 마치고 환자가 수술대에 오르면 바로 발치, 서지컬 가이드를 활용하여 식립 위치에 드릴링하고
그 다음에 픽스처라는 임플란트 제품을 식립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체결되는 어버트먼트를 체결하고, 그 위에 최종적으로 인공 보철물, 치아 역할을 할 수 있는 인공 보철물을 세팅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앞서 설명드린 과정을 보여주는 동영상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듯 치과 치료에는 인공 보철물 등 다양한 기공물이 필수로 활용이 되는데요. 기존의 아날로그 방식과 디지털 방식의 차이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위에 보이는 아날로그 방식은 치과에서 환자의 구강에 알지네이트라고 하는 재료를 넣어서 본을 뜨고 이를 기공소로 보내면 석고로 다시 양각의 모양을 만들고, 그 위에 왁스로 원형을 만들고, 이 왁스를 석고 몰드에 넣어서 또한 석고 몰드를 굽는 과정에서 왁스는 녹아서 없어지고, 생긴 그 빈 공간에 금 또는 메탈을 원심 주조하여 그 다음에 표면 처리인 폴리싱을 하고 치과로 배송하여 환자의 구강에 넣어주는 아주 복잡한 과정을 3일 또는 4일에 거쳐서 진행해 왔기 때문에 환자는 많이 기다려야 되고, 또한 수차례 치과에 방문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아래 보이시는 표처럼 디지털 방식은 환자의 구강 스캔, 그 후에 이제 덴탈 캐드로 보철물을 디자인하고, 그 다음에 그 데이터를 가지고 3D 프린터로 제작하는, 그 다음에 이 제작된 보철물을 구강에 장착하는 그 전 과정을 치과와 기공소 간에 배송할 필요도 없이 1시간 내지 1시간 반, 2시간 사이에 마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식인 겁니다. 그래서 최근 치과업계에는 국내외 동일하게 3D 프린터와 구강 스캐너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높고 보급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경쟁 또한 치열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치과 3D 프린터의 활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술의 보조 역할을 해주는 서지컬 가이드입니다. 치과 의사 중에는 간혹 경험이 부족한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분들도 서지컬 가이드를 활용하면 정확한 위치에 빠르게 드릴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의료사고를 예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환자 수술 전에 미리 제작을 해놓고 치아를 발치한 후 바로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빠른 수술이 가능합니다. 또 두 번째로 임플란트 식립 후 최종적으로 부착되는 인공 보철물입니다. 인공 보철물은 두 종류로 나뉘는데 임시 보철물과 영구 보철물로 나뉩니다. 임플란트 픽스처가 골 융합돼서 단단히 고정되어 회복되는 4주의 시간 이전에 음식물을 씹는 그런 저작을 하면은 안 됩니다. 그렇지만 그 기간에 치아가 없다면 안 되기 때문에 심미적 목적으로 임시 치아를 부착해 주는데, 이때 상악과 하악이 다 임플란트에 힘이 전달되지 않도록 임시 치아는 본래의 높이보다 약간 낮게 제작을 하는 방법이 사용이 됩니다. 4주 정도가 지난 후 원래의 크기를 갖는 저작이 가능한 영구 치아로 영구적 본딩을 하여 치료를 마치게 됩니다. 3D 프린팅을 활용한 임시 보철물 제작은 밀링 장비보다 시간적, 비용적 효율이 좋아 활용도가 높습니다. 이 밖에 임시 덴처, 덴처란 이제 틀니를 말하는데요.
그 다음에 투명 교정기, 또한 마우스피스, 인레이 등의 기공물을 제작할 수 있으며 전용 소재들이 모두 의료 인증을 획득하여 시판되고 있습니다. 특히 가운데 사진 보이시는 투명 교정기는 미국의 인비절라인이라는 업체의 경우 600만 환자 이상의 임상 사례를 가지고 있어서 미용적 교정법으로 아주 큰 성공을 거둔 그런 경우입니다. 치과에서 활발히 쓰이는 3D 프린팅 기술들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보다 더 나은 3D 프린터를 제공하기 위해 어떤 제품 개선을 하면 좋은가에 대한 고민을 항상 하고 있는 저희들의 노력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과에는 다음과 같은 3D 프린터에 대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치과에서는 3D 프린터를 그야말로 실전에서 사용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사용자 교육 및 장비 관리 이런 것들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현재 치과에서 근무하시는 위생사분들 또는 기공사분들 모두 이제 3D 프린터에는 아직 초보자분들이라 저희가 현장에서 교육을 시켜드리고 장비를 설치해드려도 그 출력을 항상 성공하는 그런 그 스킬을 얻으시는 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시고 어려움이 많이 있어서 그런 어려움에 많이 봉착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치과에서는 바로 출력을 해서 바로 나와야 환자가 더 기다리지 않는데 출력을 실패했을 때 환자의 진료시간 지연으로 연결돼서 그 많은 어려움을 부담과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바쁜 업무 가운데 3D 프린터를 추가적으로 운영을 하셔야 하기 때문에 이것 또한 어려움이 있고요. 또한 치과 업계에 그 잦은 이직이 이제 이직하는 경우가 많으신데 이런 인원 교체의 그 원인으로 재교육을 또 받아야 되고 또 적응을 해야 되고 그런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기계 조작에 아예 소질이 없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신데요. 그런 분들의 경우 장비 유지관리 미흡으로 인해서 당장 사용을 해야 될 장비가 며칠씩 또 AS 수리를 받아야 하는 그런 상황에 이제 봉착이 되면 그런 것들도 좀 어려움으로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한 그 출력 속도와 치수 오차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요. 이 출력 속도는 곧 환자의 대기, 진료 시간 그런 것들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의 절감을 위해서 빠른 출력 속도가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 구강 스캔을 뜨고 그 다음에 그 이후로 보철물을 이제 캐드로 디자인하고 3D 프린팅 하는데 빠르면 1시간, 보통 90분 요 정도의 정체 시간을 이제 소요가 되고 있는데요. 이 모든 과정에 대한 시간들을 점점 줄여서 환자의 대기 시간을 줄이는 것이 이제 필요합니다. 또한 5에서 10마이크론, 즉 1mm, 0.1mm도 안 되는 그런 이내의 오차 수준으로 이제 정밀도를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도 이제 저희가 프린터를 개발함에 있어서 많이 좀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 다음에 출력 환경 유지가 또 있는데요. 프린터는 온도, 습도에 민감하지만 치과의 환경은 공간의 환경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겨울철 치과의 실내 온도가 낮을 때는 출력 실패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 있습니다. 또한 이제 유해 요소가 하나 있는데요. 최근 그 FDM 프린터, 즉 그 열 가소성 수지를 사용하는 FDM 프린터의 가스에서 그 이슈가 되었던 그런 부분이 치과에서 사용하는 레진 프린터에서도 그런 이제 의구심들을 들게끔 이제 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그 환경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있어서 이런 것들도 장기적으로 개선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보철물의 내구성 향상의 문제점이 있는데요. 기존의 3D 프린팅이 아닌 그 밀링 장비로는 강도가 확실하게 보장이 되는 지르코니아 소재를 깎아서 만드는 그런 방법이 사용되었습니다. 이 지르코니아 소재는 영구 치아로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강도가 나오는데 지금 3D 프린터로 만들고 있는 고분자 레진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강도가 약하기 때문에 이 모철물의 내구성 향상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가 그 개선을 하려고 하는 그 시도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용자 교육 및 장비 관리 측면에서 기술을 보유한 3D 프린팅 관제 센터에서 전문가가 원격으로 운영 서비스가 가능한 하드웨어 및 네트워크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치과에서는 구강 스캔으로 스캔을 뜬 데이터를 저희 관제 센터에 전송만 해주시면 저희는 보철물 CAD 디자인을 하고 또 원격에서 치과에 설치된 장비를
이제 운영을 해드리고, 그렇게 되면은 치과에서는 본업에 이제 집중하실 수 있고 다른 일에 신경 쓸 일 없이 제작이 완료된 기공물만 프린터에서 꺼내 가시면 되는 그런 일들이 이제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것이 가능하게 되면 디지털 기공 기술이 납부된 해외에 장비를 수출하고 그 장비를 국내의 기술 인력을 활용해서 원격으로 서비스하는 그런 일들도 가능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장비 및 출력 상태에 대한 확인을 위해서 저희가 원격 카메라를 설치를 하고 지금 각 치과의 시험 운영 중인 사진에 보시면 그런 이제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원격이 되려면 원격 운영이 가능한 하드웨어 구성을 해야 되는데, 지금 기존에는 수동으로 조작하던 그 조작부를 원격 제어가 가능한 자동화 기구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3D 프린팅은 3차원 적층을 하고 그 이후에 세척을 하고 그 다음에 후경화로 이루어지는 그런 프로토콜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들을 모두 자동 솔루션으로 올인원으로 직약을 해서 사람의 손을 타지 않는 그런 장비를 만드는 것을 지금 시도를 하고 있고, 대전 테크노파크의 지원 사업을 통해서 그 장비를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또한 그 출력 속도와 오차 절감 측면이 있는데요. 3D 프린터에서 그 하드웨어에서 이제 프린팅 시간을 좀 절감하기 위한 노력으로 저희가 쓰는 그 빛에 붙는 물질, 광경화성 내지는 이 UV광을 조사를 받아야 이제 조형이 되는데, 이 광원에 대한 파워를 충분히 공급을 해주면 그 경화 시간을 좀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양한 그 광원을 개발을 하면서 측정을 하면서 그렇게 이제 시도를 해 나가고 있고요. 치수 오차를 최소화하는 그 파라미터 및 기계적 그런 정밀도를 이제 도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진에 보시는 것은 저희가 2cm, 2cm 정도의 큐브를 출력을 해서 치수를 측정을 하는 모습인데요. 가로 방향과 세로 방향이 약간 0.02mm 정도의 그 오차가 있지만 상당히 저 정도면 이제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출력 환경 유지 측면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 온도가 낮을 시에는 그 재료로 사용되는 레진이 툭하게 이렇게 붙게 되거든요. 그래서 장비 자체적으로 챔버 내부의 온도를 유지하는 장치를 이제 구비를 했고, 대류식 히터로 또한 자동 온도 조절 장치로 이렇게 자동으로 온도가 떨어지면 작동이 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사진에 보시는 것은 작년 겨울에 찍은 건데요. 영하 3도 이하의 날씨에 눈 쌓인 밖에서도 출력을 해서 성공을 하는 그런 테스트를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진을 보시면 사람의 치아 모양의 두 가지가 이렇게 올려져 있는데요. 저것은 이제 출력이 성공한 모습이고, 저것이 실제로 임시 치아로 사용되는 그런 사례였습니다. 그 다음에 유해 요소 차단 측면에서 고분자 레진도 출력 도중에 온도가 높아지면 특유의 냄새가 발생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의 도어를 오픈하기 전에 그 장비를 다루시는 그 사용자가 그 가스를 맞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장비가 도어 오픈되기 전에 모두 그 장비 내부의 공기를 밖으로 빼내는, 필터링하여서 빼내는 그런 헤파 필터 환기 시스템을 장착을 하였습니다. 또한 이제 최근에 치과에 가시면 모든 거의 개원하는 치과들이 인테리어들이 참 고급스럽게 잘 이루어진 것들을 보실 수 있으실 텐데요. 그래서 치과에서도 3D 프린터 등의 장비를 그 홍보 수단으로 많이 활용을 하시기 때문에 치과의 고급스러운 그런 인테리어에 걸맞게 저희 장비로 인테리어 고급화, 디자인 개선 그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향후 이제 또 개발할 제품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앞서 말씀드린 그 문제점에서 그 내구성 향상에 대한 부분이 남아 있었는데요. 그에 대한 해결책으로 저희는 지금 한국재료연구원의 그 기술을 이전받아서 세라믹 프린터를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사진에 보시는 산업용 세라믹 3D 프린터는 한국재료원에서 기술 보유하고 계신 장비인데, 저 장비는 좀 대형 장비고요. 그것을 저희는 치과의 환경에 맞게 소형화를 시켜서 실제 치과의 그 목적에 맞게끔 쓸 수 있는 그런 세라믹 또는 지르코니아 소재가 프린팅되는
그래서 그 강도가 보장이 돼서 연구 치아까지를 3D 프린팅할 수 있는 그런 장비를 이제 개발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세라믹 3D 프린터는 재료가 기존의 그 레진 재료를 수조에 담아서 그 출력을 하는 방식이 아닌 이송되는 필름에 얇은 막으로 그 슬러리 소재를 도포를 해서 그 프린팅을 하는 필름형 지르코니아 3D 프린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르코니아 소재로 저희가 이제 프린팅 했을 때는 표에 보신 것처럼 그 보철물의 강도 기준이 기존 레진 프린팅이었을 때는 100메가파스칼의 그 굴곡 강도를 그 정도가 이제 측정이 되고 좀 좋으면 150, 180메가파스칼 이런 이제 3점 굴곡 강도를 측정했을 때 그런 강도가 나오는데요. 세라믹 프린팅으로 출력이 된 그런 이제 치아와 같은 경우에는 5배 정도나 높은 500메가파스칼 이상 이제 그런 정도의 강도로 연구 치아로 쓸 수 있는 그런 목적물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개발을 시도하고 있는 그 아까 필름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존의 그 수조의 소재를 담아서 하는 방식과 필름형의 방식의 차이를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첫 번째 영상을 먼저 보시면 이것이 기존의 수조의 재료를 담아서 프린팅을 강경화 프린팅을 하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영상을 보시면 하얀 띠로 되어 있는 필름이 앞으로 이송이 되면서 거기에 이제 재료를 도포를 하게 되고요. 재료의 공급 방식이 이제 다를 뿐, 목적물이 만들어지고 사용되는 곳에는 이제 동일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영상인데요. 이것이 지금 이제 세라믹 프린터에 필름 이송이 되면서 어떤 방식으로 프린팅이 되는지 설명을 할 수 있는 그런 동영상입니다. 밑에 얇은 필름에 얇은 막의 슬러리, 세라믹 파우더가 함유된 슬러리 재료가 저렇게 도포가 되고요. 프린팅이 되는 그 광경화 부분만 저렇게 재료가 묻어서 한 층 한 층씩 적층이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로 인해서 저희는 그 모분자 레진 또는 또 세라믹 프린터 이 두 가지 라인업을 모두 다 개발을 하고 해서 이제 치과용 3D 프린터의 모든 소재를 다룰 수 있는 3D 프린터 제품 라인업을 구축하여서 기술을 선도하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저희가 해왔던 3D 프린터 홍보 및 판매 활동에 대한 모습을 소개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최대 규모인 독일의 치과 기자재 전시회인 IDSM에는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전시회를 통해 루마니아와 미국에 수출을 하였습니다. 또한 아랍권 최대 전시회인 ADEC입니다. 이 전시회를 통해서 이라크와 이란에 수출을 하였습니다. 또 기타로 이제 국내 전시회인데 국내는 지역별로 다양한 전시회가 있는데요. 본 모습은 이제 서울국제치과 기자재 전시회, 또 경기국제치과 기자재 전시회 이런 전시회에 활발하게 참여를 하면서 이 전시회에서 곧바로 프린터를 구매해 가시는 치과 원장님들도 꽤 계시거든요. 이렇듯 지금 치과의 3D 프린터는 저희 실생활과 아주 밀접하게 다가와서 실전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이상으로 치과용 3D 프린터 동향과 개발 사례에 대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치과에 꼭 필요한 3D 프린터의 보급에 앞장섬으로써 3D 프린터가 우리 실생활에 더욱 많이 활용되는 데 이바지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즐겁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DID 기술융합 공작소